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세 번에 걸쳐서 매매 지표 만들기 하다가 이제 분석 툴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요즘 이제 분석 툴 만드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캔들 분석을 이제 청산 쪽에 쓰는데,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버전은 0.02전 버전 1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캔들이 이상할 때 청산 신호를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청산 신호 넣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캔들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캔들 분석을 파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지표에서 뭐 새로 생성을 하세요. 아무거나 이름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빈 그 지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하나하나 해봅시다 같이. 캔들을 분석하는데 캔들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석이 있어요. 뭐죠? 뭐 상한까지 이렇게 하면 상한가가 나와요. 야, 씨, 너 빠르잖아.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줘. 제가 그랬죠. 이미 만들어진 수식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라고.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상한가 발생한 자리와 상한가 발생한 자리의 거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이거 함수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저기 뭐야 예스탁 치면 나오는데 내용은 이래요. 복잡하죠. 굳이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어느 자리에서 상한가가 발생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하고 이 파일 두 개를 올려드리면 그냥 이대로 긁으세요. 긁어가지고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카피. 어떻게 한다? 카피. 그러면 내가 상한가 발생한 종목을 찾고 싶어. 그러면 종목, 어? 종목 검색에다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아까 복사한 거 있죠? 뭐 요거 그대로 복사해요. 이렇게. 저번에 그 지표 갖고 검색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이에요.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내가 며칠 전 거까지 보겠다 하면 인풋이라고 그랬죠. 인풋 30 하면 30일 동안 검색된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이니까 외부 변수에서 바꿔질 수가 있겠죠. 나는 저기 뭐야, 두 달 보겠다. 그럼 40일이 되겠죠. 일주일은 5일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계속 공식처럼 쓰이는 거예요. 검색할 때 검색 여부에 대한 변수 선언을 해주라고 그랬죠. 검색 여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이 해볼까요? if 조건이죠. 상한가 발생이 0이면 발생하면 종가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발생 안 하면 상한가 발생이 0이 되는 거니까 0 이상이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n 검색 여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을 주라고 그랬죠.
else 상한가 발생 안 했어. 그러면 검색 여부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검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건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조건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거 말고 뭐 20일 골든 크로스를 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크로서 C가 MA C 20 이 조건을 넣게 되면 20일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조건은 요 if 조건 안에서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검색 여부만 알아본 거죠. 상한가가 발생했으면 검색 여부를 1을 주겠다. 그죠? 이게 이제 복합 조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뭐 if count if 몇 봉 전까지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count if 검색 여부가 0이면 0보다 크면 기간은 여기 있잖아. 검색 봉수. 그럼 뭐 하라? 검색이잖아 이거. 네. find 1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설명드리면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 검색 여부를 1을 준다고 그랬죠. 검색 여부, 그러니까 상한가가 발생을 했다면 기간은 언제? 검색 봉수 30일 동안 발생했다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종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1을 주면 두 번 발생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면 어디 갔어? 상한가 있죠. 편집은 여기서 내가 60을 주고 싶으면 60을 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30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설정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00하고 미들 300까지. 거래종지 다 빼버리고 보통주 최소 20만 주 이상 거래된 거. 그럼 이렇게 딱 10개 종목이 나옵니다. 10개 종목이 지난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상한가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려는 거는 캔들 파악이죠. 분석 방법인데 일단 검색은 일단 해놓고 뭐 한 조건은 그럼 여기서 이제 파악된 거 갖고 조건을 따르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해보세요. 자, 발생을 했어. 근데 캔들을 분석할 때 기본은 몸통의 크기와 아랫꼬리 윗꼬리를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크기만 검색하게 되면 종목마다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맞아요. 단순한 길이를 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어떻게 이렇게 변수 선언 항상 변수 선언 먼저 하고 0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윗꼬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랫꼬리가 몇 퍼센트 되는지 몸통이 몇 퍼센트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변수 선언된 거를 하나하나 이제 값을 입혀 볼게요. 순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윗꼬리가 몇 퍼센트나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H 고가, 그죠? 고가 나누기 맥스 종가 시가. 그러니까 종가나 시가 중에 더 높은 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윗꼬리가 나오겠죠. 고점에서 종가와 시가를 중에 높은 거라면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과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야. 그냥 따라해. 거기다 1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꼬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엔 아래 꼬리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저가, 그죠? 저가인데 고점이 아니라 민,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 캔들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래 꼬리잖아. 그러면 시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잡아야 되잖아. 그거랑 저가를 비교해야 되니까 민, 작은 거, 종가, 시가 중에 작은 거 나누기 L 한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퍼센트짜리 아래 꼬리인지 나와요. 몸통은 이건 뭐 쉽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C 종가 나누기 시가 마찬가지로 빼기 1 곱하기 100. 어이씨 뭐야 이게.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까. 이제 일단 컴파일 한번 해보고 에러 있는지. 컴파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사기친 거 아니야? 그죠? 플롯은 안 했잖아. 플롯 뭐부터 볼까? 몸통이 기본이니까 몸통부터 봅시다. 몸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뭐 나온다 그죠? 이거 30% 같네. 몸통이 30%래. 상한가죠. 몸통이 30%래. 상한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다. 어떤 게 그 양봉이 음봉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주냐면 기본이 항상 선이거든요. 이거를 막대 그룹으로 바꿔줘요. 그럼 좀 더 직관적이죠. 위는 양봉이고 몇 퍼센트짜리다. 아,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거 그 플롯 지표에다가 명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플롯 넘버 원 돼 있으면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따옴표 해주면 종목 이름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뭐 할까? 양봉, 음봉 한 번은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I, if인데 요 안에 썼을 때는 플롯 안에 썼을 때는 IFF 써야 돼요. if랑 똑같은 거예요. if 몸통이 0이면 양봉이랬죠. RGB가
RGB 250, 250이 빨간색이에요. 아니면 0이 아니면 음봉이죠. 그러면 RGB 값이 250. 바로 닫고 컴파일.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제 양봉, 음봉이 나왔죠. 맞잖아. 그런데 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상한가 나온 자리를 일일이 안 찍어도 딱 보이게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또 if 조건 들어가는 거죠. IFF 위에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하고 C 종가, 종목의 각 상한가하고 종가 같으면 상한가라 뜻이죠. 무슨 색 할까? 제가 좋아하는 거 마젠다. 그리고 if 하나 더 썼으니까 가로 한번 더 쳐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 그죠? 약간 분홍. 근데 기분 나쁘다. 뭐가 기분 나빠?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굵기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굵기 할 때는 컴마하고 DEF 해주는 거예요. DEF.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상한가일 때는 나는 5로 할래. 나머지는 1로 하고 가로 닫아주고 다시 컴파일. 그럼 이제 상한가 나온 자리가 좀 더 잘 보이죠? 잘 보이잖아. 그럼 이제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죠. 다시 나는 다른 조건을 넣고 싶어. 어떤 조건을 넣고 싶냐면 이번에는 IF 몸통 크기가 얼마 할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10% 넘어가는 거 6으로 해도 되고 뭐 ABS 하면 정수 변환이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 크기가 몸통의 크기가 10보다 크면 좀 더 유심하게 보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10보다 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라든가 플러스 10%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번엔 3 정도 해줄까요? 3? 3하고 나머지일 때 1을 줍시다. 이렇게 가로 닫아주고 컴파일. 뭐가 잘못됐다. 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 네. if 두 번이죠. 그러니까 가로 두 번 해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는 세 개네. 아닌데 RGB 가로는 따로 별개니까 이게 쌍이 맞아야 돼 항상.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10% 이상일 때는 좀 더 진하게 표시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 안 썼잖아.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뭐 한 몸통 크기가 한 7%, 7%, 뭐 6% 할까? 6%로 보고 싶어. 6%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6% 이상은 좀 더 진하게 나오고 그 작은 것들은 단봉 형태.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볼까? 아까 윗꼬리 만들었잖아, 우리. 그죠?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상황마다 틀리는데 너무 큰 윗꼬리는 조금 섭섭하죠, 항상.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풀려. 이번 2번 할까요? 2번. 저는 그냥 10번 할래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윗꼬리 퍼 위에 있죠. 윗꼬리 퍼를 명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명령 똑같은 이름 명명하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몸통은 아까 막대로 한다 그랬죠. 미리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막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친절함도 필요하죠. 그러면 안 봐도 이제 막대인지 아는 거야. 윗골은 저는 일단 해볼게요. 그냥 이대로. 꼬불꼬불은 뭐가 있다 그죠? 꼬불꼬불은 뭐가 있어. 하는 김에 아랫꼬리 같이 갑시다. 지금은 그 숱이 아주 생기초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합니다. 자, 아랫꼬리까지 해서 다시 볼게요. 위에 있으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근데 윗꼬리는 위에 있는 거고 아랫꼬리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다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랫꼬리는 마이너스 줘보는 거야. 밑으로 보겠다 이거야. 몸통을 그 막대 그래프 했으니까 얘는 일자 그래프로 보겠다 이거야. 선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어지면서 이상하게 보이니까. 자, 그리고 다시 컴파일 찍고 보고 일자로 하래. 그렇지, 일자로 해야지. 그럼 자, 아래 꼬리는 선으로 하니까 이상하다. 아래 꼬리는 아래로. 자, 이제 조금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캔들 이상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채널 상단을 막고 윗꼬리가 17%짜리 윗꼬리야. 상당히 심하게 달렸다는 뜻이죠. 안심해? 그러면 조금 더 이것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뭘 직관적으로 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조건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if 조건 건다고 그랬죠. if 응? 한글이다. if 어떤 조건 넣어볼까?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길고
몇 배나 길까? 2배 길고, 조건은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2배 길고, 길면 분류합시다. 왜?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2배 이상 길어. 블루 아니면 그레이. 가로 닫고, 얘는 어떻게 할까? 아랫꼬리 똑같은데 아랫꼬리가 윗꼬리에 2배 이상 길면 얘는 레드 합시다. 컴파일. 뭐가 잘못됐지? 보이죠? 그러면 굵기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어떻게? 굵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DEF 쓴다고 그랬죠. DEF IF 조건. 윗꼬리 퍼가 아랫꼬리 퍼보다 길고 엔드, 그리고 윗꼬리 퍼가 10% 윗꼬리가 10% 나다 그랬어. 이건 좀 위험 신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얼마 줄까? 3 줄까요? 3, 1 줍시다. 가로 닫고, 보이죠? 보이죠? 좀 더 진하게 보이죠? 근데 3 하니까 좀 눈 아프다. 0 합시다. 0. 1 주고, 그리고 윗꼬리포가 무조건 아랫꼬리보다 길다고 해서 그냥 분류 갖는 건 좀 그렇다, 그죠? 윗꼬리가 최소한 2% 이상.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원하는 아랫꼬리가 길게 잡혀 있는 음봉 또는 양봉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다 찾을 수 있겠죠. 청산을 넣을 때 아까처럼 상단에 부닥치고 일정 수준 수익을 냈을 때는 청산을 시켜라 라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아이진 같은 경우 볼게요. 280%에서 청산 신호가 나가는데 캔들 이상 청산 신호가 나갈 때 보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죠. 거의 20%짜리 한가 맞을 뻔했죠. 이럴 땐 굳이 들고 있을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은. 그리고 해보면 재밌겠죠. 그러면 조건은 요걸 그대로 쓰게 되면
요 내용을 그대로 쓰고 O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여기서 아래 꼬리가 df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크고 아래 꼬리가 10% 이상 되는 거. 그럼 아래 꼬리 심하게 달렸다는 뜻이죠. 반등이 기회일 수 있는 거지. 보면 여기 있다, 그죠? 여기. 근데 이건 음봉이다, 그죠? 여기. 아래 꼬리가 10%보다 커야 돼. 10%보다 크네. 근데 이런 거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요 자리는 안 돼도 요 자리는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주변 뭐 20봉, 30봉 중 최저가를 잡는 거잖아요. 저가일 때. 이건 저가가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이제 아래에서 뭔가 뭐 최근 뭐 120일 저가였는데 저가 갱신하고 있는데 아래 꼬리 달렸다. 그러면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래 꼬리 달린 거를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 배운 대로 하면. 요 그대로 따가지고 가로 열고 이렇게 해주면 조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뭐 최근 뭐 60일의 최저가이면서 아래 꼬리가 10% 이상 달린 것만 찾아낸다는 거죠. 상한가 또는 이렇게. 난 상한가 아니라 요것만 찾을래. 그럼 얘 빼버리면 되잖아. 재밌죠? 이런 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캔들 분석할 때 기본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쓰이는 거예요. 상한가 위치. 그리고 이제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상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팁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거래량이 줄어야 돼. 상한가 치고 거래량 줄잖아요. 그리고 상승 초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럴 때는 진입해도 돼요. 그 상한가 위치의 3분의 2 위치. 요거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오늘 간략하게 그 캔들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요거 해보면 그 재밌어요. 아래 꼬리가 얼만큼 달렸구나, 윗꼬리가 얼만큼 달렸구나. 이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청산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캔들 기본 분석 오랜만에 그 기초 교육이에요. 오늘 좀 되게 친절하게 했죠. 앞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재밌죠. 그럼 조건 여러 가지 막 넣어볼 수 있겠죠. 아래 꼬리, 윗꼬리 뭐 이제 알았으니까 몇 퍼센트 이상인 거 찾고 막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